예,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이번 11월 초에 11절이니 빅스마일 데이니 그래가지고 LG 울트라기어 277L850을 엄청 싸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물량은 뭐 시작하자마자 순삭되고 2차를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기회는 찬스다. 그때 사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그 날짜를 또 까먹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 맞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다시 정상가로 돌아가 있고 그 진짜 약오르대. 그래서 뭐 혹시나 해가지고 중고나라 가보니까 그 뭐 되파시는 분들이 열심히 영업하고 계시고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붙여서 팔던데 그거라도 살까 하다가 또 그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용산 모업체 놀러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노가리 풀다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업체 대표가 아, 그 모델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제품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게 27GL850이 아니고 27GL830입니다. 그럼 그 모델이 아니네. 그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걔랑 똑같아요.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뒷면에 USB 포트가 없습니다. USB 포트가 없으니까 USB 케이블도 없고 HDMI 케이블인가 DP 케이블 둘 중에 하나가 또 없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 후면에 있는 USB 포트는 원래 있어도 안 쓰고요. 뭐 케이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 안 쓸 건데. 그런데 가격은 27GL850에 비해서는 한참 싸단 말이죠. 그러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 빼면 똑같거든. 그런데 LG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830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판매를 안 해요. 다나와에 들어가서 이 모델 검색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얘는 PC방 납품용이에요. 그러니까 PC방에 대량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모델이지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원래는 이 모델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또 내년 11월까지 기다리라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데 이거 샀다가 뭐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하지만 뭐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방이 사람은 저 하나인데 PC가 4대예요. 그러니까 이 방이 사람 방은 아니지 PC방이 맞아요. PC방에서 쓰려고 산 거지 뭐. 거꾸로 뜯은 것 같아요. 여기를 뜯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두낫 오픈 히어라고 여기 써있네. 여기 반대편에 오픈 히어라고 써있고 칼도 쓰지 말랍니다. 큰일 났다. 야,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답터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DP 케이블 한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첫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안 켜지는데? 뭐 또 이렇게 유튜브 각이 나오나요? 이 파워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없네? 이렇게 매끄네. 야, 너 쓰고 있는 게 27GL850이지? 그거 이 OSD 버튼이 어디 있냐? 가운데 있지 않나요? 가운데 LG 마크밖에 없는데 보통은 그 이렇게 밑면 쪽에 있잖아. 가운데 밑면. 가운데 밑면에 있다고? 가운데 밑면. 한번 찾아보고 혹시 못 찾으면 한번 다시 전화할게. 네. 간신히 켰습니다. 이게 색감이 데드픽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쪽이 약간 어두운 것 같긴 하다. 이거 봐, 이 똑똑한 컴퓨터도 이게 27GL850인 줄 안다니까? 생긴 것만 보고 27GL850인 줄 알아요. 어디 눈이 달렸나? 게임 벤치에서 봐도 27GL850인 줄 알아요. 완벽하게 속였어. 제가 저번에 삼성 980 프로 리뷰 영상 올렸잖아요. 그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3080을 또 받았습니다. 구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구라하고 개구라. 개구라죠. 바뀌는 개뿔. 그 뱀이 안 무서운 모양인데 봅시다 한번. 이거 뱀 파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걸 판다고? 이거 별로 안 놀랄 것 같죠? 이게 아닌데. 엔코퍼레이션에서 테스트용으로 하나 빌렸어요. 당연히 개봉품이고요. 이거 좋다 크 건데 이건 어떨래나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그 넙치는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여기 보니까 앞전에 그 넙치하고 디자인 컨셉이 같은데요. 걔가 이만했었는데 걔를 갖다 이렇게 눌러놨어요. 딱 프레스로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낮아진 대신에 길어지고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넙치가 아니고 갈치가 됐습니다. 8핀 2개 들어갔는데 얘는 다행히 끼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뒷면 백플을 봐도 그렇고 앞전 넙치하고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DNA를 가진 것 같아요. 여기 삼각형 디자인도 똑같죠. 여기 후면 백패널까지 불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이거 아시죠? 던일지지대. 그러면은 램오버는 3800으로 통일하고 오토하고 수동오버 중에서는 어떤 쪽이 더 성능이 좋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램오버만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라이젠 마스터로 오토 오버클럭킹 적용한 거고요. 얘는 수동으로 올코어 4.7기가로 오버해준 상태입니다. 보드는 엑소 70 유니파이로 진행했는데 엑소 70 타이치 보드에서는 이게 15, 15, 15, 30이 들어가요. 대신에 4.7기가 시네벤치 10회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나 타이치나 590X를 물렸을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둘 다 20P로 끼우기에는 참 애매한데 둘 중에는 유니파이 보드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유니파이로 진행을 했어요. 뭐 작업 성능 비교는 요 정도만 했습니다. 뭐 다른 거 더 해봐야 싱글하고 멀티 테스트 중에서 싱글은 오토가 낫고 멀티는 수동이 낫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수동이 좋고 싱글 코어 하나만 테스트할 때는 오토가 낫습니다. 일단 오토로 시네벤치 멀티 테스트 하다가 중간에 쓰셨던 겁니다. 보시면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올코어 45.5배수까지 터져요. 온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TCTL T다이 기준으로 72.8도까지 올라갑니다. 수동으로 47배수 돌릴 때는 최고 85.8도까지 올라갑니다. 패키지 파워는 285W까지 올라가고요. 그렇게 멀티코어는 올코어 45.5까지 터지고 싱글코어는 뭐 코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51.5까지도 터집니다. 16개 코어가 전부 다 50 이상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올코어를 47배수로 맞춰놓으면 멀티 성능은 오토보다 낮지만 싱글 성능은 오토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은 오토가 높고 멀티는 수동이 높은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업에서는 이런데 다른 벤치나 게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죠. 일단 3D막 벤치에서는 이 10가지 항목이 모두 다 수동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는 3070 게이밍 엑스트리오로 테스트한 결과예요. 그래서 3D막 테스트에서는 수동 쪽의 결과가 확실히 좋고요. 기존 게임들에서 게임을 또 한 가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게임을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를 비교를 해봤는데 서로 빨간색이 5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스트해봤던 라이젠 4세대 중에서 오토하고 수동의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FHD 말고 QHD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댓글 중에 QHD 테스트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모니터도 QHD 모니터로 샀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수동 쪽이 조금 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3D막 테스트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 그래픽 성능은 수동 쪽이 좀 더 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X로 최상의 세팅은 랭클럭 3800에 수동으로 47배수 넣는 게 제일 결과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적용한 상태로 이제 1700K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5000번대 CPU들하고의 비교는 5900X까지 묶어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700K하고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작업 성능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코어 수가 2배 차이가 나니까 작업 성능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590X가 더 좋습니다. 우선 3D막 벤치를 비교해봤습니다. 각각 세팅은 590X는 47배수의 램 3800이고요. 1700K는 52배수의 램 4600으로 오버했습니다. 3D막 테스트는 그래픽카드를 3080 AMP 홀로블랙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픽 점수랑 CPU 점수를 따로따로 보면 결과가 좀 다르죠. 그래픽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1700이 이깁니다. 사실 3D막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 그래픽 점수를 보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크거든요. 보통은 어떤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지를 보려고 이 테스트를 하든가 아니면 같은 그래픽카드를 끼웠을 때 어떤 CPU가 더 점수를 잘 뽑아주는지를 보려고 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본다면 똑같은 그래픽카드를 끼웠을 때 1700K가 590X보다 더 점수가 높습니다. 만약에 CPU 점수나 피직스 점수를 본다면 590X가 더 점수가 높죠. 이 점수들은 CPU의 코어 성능이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코어 숫자가 2배가 더 많은 590X가 당연히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가 반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픽 점수는 1700K 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조건인 상태에서 게임 프레임은 어떻게 되느냐? 게임 프레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80) 의 FHD로 테스트를 하면 거의 결과가 비슷비슷합니다.
정확히 이기는 거하고 지는 게 반반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해상도를 QHD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기는 쪽 개수는 6대4로 1700K가 조금 더 많고요. 프레임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지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게 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길 때는 이렇게 간간히 시원하게 이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FHD일 때보다 QHD일 때가 조금 더 1700K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픽카드를 3070으로 바꿔놓고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픽카드를 3070 게이밍X로 바꿔놓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FHD부터 1700K가 이기는 쪽이 더 많고요. 같은 그래픽카드에서 QHD로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이래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빼놓고 모두 다 1700K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게임 벤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700K가 더 나아요. 3070, 3080, QHD, FHD 전부 다 1700K 쪽이 결과가 더 좋아요. 이 3080의 FHD가 그나마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격차가 이렇게 제법 벌어지게 5950S가 이기는 테스트도 이게 유일합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하고 토탈 어상곡의 하이 1%가 거의 한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죠. 이 3080으로 FHD에서 테스트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그나마 격차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뭐 나머지 조건 테스트에서는 5950S가 이겨봐야 진땀승이에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정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만 놓고 봤을 때는 1700K가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졌을 때가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 4K 테스트까지는 안 해봐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지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요. 일단 QHD랑 FHD만 놓고 보면 QHD 쪽에서 좀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3D막 점수로 봐도 그래픽 점수는 전부 다 1700K가 이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C의 주 사용 목적이 게임이신 분들은 이 굳이 5950S를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에선 그렇습니다. 작업에서는 넘사벽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본다면 적어도 오늘 테스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5950X에 대해서 뭐 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기도 힘듭니다. 결론은 약점이 많다. 장점에 비해서, 그리고 얘랑 같이 나온 나머지 세 가지 CPU에 비해서 약점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비교가 1700K에 비해서 5950X가 좀 더 뽑아낼 여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램오버를 좀 더 많이 해준다든가 TDC하고 EDC를 최적의 값을 찾아주고 뭐 언더볼팅도 효과가 있으면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테스트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돈으로 다시 한번 사가지고 좀 더 파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용도가 애매합니다. 뭐 작업용인지 게임용인지 애매하죠. 굳이 둘 중에 따지라면 작업용 같아 보이긴 하는데 게임용으로는 얘 말고도 대안이 많아요. 당장 오늘 비교해본 1700K만 해도 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1700K가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얘가 깨진 거죠. 메인스트림 중에서 작업용으로는 최강의 CPU가 맞지만 그렇다고 또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 얘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용도를 설명하려면 뭔가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요. 뭐 작업을 주로 하지만 간간히 게임도 한다든가. 그 반대로는 또 말이 안 되고요. 게임을 주로 하는데 간간히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 쓸 거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도 작업을 주로 하는데 가끔 게임할 사람. 물론 오늘 했던 게임 테스트의 종류가 5가지밖에 안 돼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게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5가지 게임 중에는 라이젠 친화적인 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K조차 확실하게 발라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5950X 램클럭을 한 42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치면은 결과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져본 4가지 보드는 3800까지 밖에 안 들어가든가 3800도 안 들어가든가 그 정도 수준이고 크로스에어 임팩트 보드를 하나 샀는데 걔는 조금 더 들어갈지 혹시 모르겠어요. AMD의 게임 성능이 확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거의 인텔하고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요.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냥 예전에는 인텔 CPU 중에서도 최상위급 모델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게임 성능을 가진 애들이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절대로 확 밟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용으로 선택할 만한 CPU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인텔이 싫다. 그러면 라이젠에서 고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라이젠 5000번대가 게임에서는 다 얘만큼은 돌아갑니다. 뭐 차이가 나봐야 1, 2%, 2, 3%지 5%까지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용도가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용도를 또 억지로 짜맞춤을 해본다면 무슨 뭐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정도가 쓸만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사실 5900X면 떡쳐요. 무슨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려보면 퍼포먼스는 정말 화려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점수놀이용으로는 재밌어요. 거기가 끝이야. 근데 얘가 아무 보드에서나 다 돌아갈 것 같으면 그냥 5900X 사느니 몇 푼 더 보태가지고 16코어짜리 사자.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볼 수도 있는 건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꽂을 수 있는 보드가 몇 개 안 돼요. 정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가 총 7개입니다.
3개는 빌리고 4개는 직접 샀는데 테스트할 시간이 모자라서 전부 다 테스트해보진 못했고요. 4장을 테스트해봤어요. X570 2개, B50 2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모두 다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보드의 선택폭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추가 지출이 크다는 얘기는 이번하고도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보드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보드를 써줘야 돼요. 쿨러도 당연히 공랭 쿨러로는 택도 없습니다. 출발점이 일체형 3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 방의 실내 온도가 많이 낮고 또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걸 감안하면 일체형 3열도 빠듯합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거는 꼭 뭐 5950X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 말고 나머지 5000번대 CPU들도 좀 불안정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5950X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습니다. 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이런 점수놀이 하실 분들이나 아까 뭐였지? 뭐 작업을 주로 하면서 가끔 게임도 하실 분들, 그런 분들 말고는 특히 주위에 누가 산다고 하면은 뭐 추천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성능을 보면 얘가 탑이죠. 제가 오늘 너무 안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 라이젠 4세대가 잘 나온 건 맞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너무 과열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들이 AMD CPU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왔던 가성비는 현재 상황에선 해당하지 않습니다. CPU든 보드든 어쨌든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뭐 붕 떠있는 가격으로 보나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로 보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이 라이젠 사기에 그렇게 적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오늘 테스트에 잠깐 사용했던 이 3080 AMP 홀로블랙은 뭐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 글카의 장점은 조용하고 이뻐요. 그리고 나머지 3080들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3D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었는데요. 여기 위에 파란색이 온도인데 계속 72도 정도 찍었고요. 이게 지금 제 방 온도가 낮다고 말씀드렸고 오픈 상태인데 이 정도 온도면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도 제일 높게 터졌을 때 1845까지 터졌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발열과 성능 면에서는 그냥 쏘쏘해요. 3080이면 다 괜찮고 조용하고 예쁘고 가격만 싸면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릴만 하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좋다 싫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다는 아닙니다. 그냥 제 돈으로 글카를 산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얘는 안 고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앞전에 넙치는 제가 진짜로 샀었습니다. 걔는 그 보조 전원 꽂는 것만 아니면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이게 이름부터가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호로. 그래서 오늘 영상에 나온 것 중에서 이 1번, 2번은 좀 그닥이었고 그나마 3번이 좀 마음에 듭니다. 얘는 잘 산 것 같아요. 혹시나 27GL850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 모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